안녕하세요. 토네이도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수학의 녀석상 28면에 이어서 29면의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1-10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그랬죠. 그러면 xy 더하기 8, xy 빼기 9. 합체가 되지 않죠. 합체가 되려고 그러면 부호만 달리 얘나 얘가 얘랑 같아야 돼요. 부호만 다르고요. 근데 이 모양은 8하고 9가 다르기 때문에 합체가 안 돼요. 혹시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전개하면 돼요. 전개를 xy 전체의 제곱 빼기 9xy 8xy 마이너스 72. 그러므로 x제곱에 y제곱에 xy 빼기 72.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다 2번 문제예요. 무작정 전개하기보다는 전개했을 때 공통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얘랑 두 개를 묶고 얘랑 두 개를 묶었을 때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고 얘는 x제곱에 7x 더하기 12가 되잖아요. 공통이 없죠. 그러면 얘랑 얘 두 개를 한번 묶어 볼게요. 묶게 되면은 x 빼기 1에 x 더하기 3, x 빼기 2에 x 더하기 4.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3이 될 거고, 또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가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공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공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다 전개하기보다는 요거를 한 뭉탱이로 보고 전개를 해나간다면 더 간단하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 요렇게 보고 이제 전개를 하자는 거죠.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전개하는 것보다 더 빨리 깔끔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 한 뭉탱이로 보면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4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x의 4제곱에 더하기 2ab니까 4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빼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4x의 제곱 4x제곱 요거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x 계산해버리면 x의 4제곱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4x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2가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x 빼기 5y에다가 x 더하기 4y를 전개하라 그랬죠? 요거는 합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씩 뭐 할까요? 정리하면 돼요. 2x의 제곱에 8xy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0y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y죠. 5xy. 그러면 얘는 2x 제곱에 3xy에 빼기 20y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우리가 익히 이런 형태의 곱셈 공식이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있어요. 기억이 나야 돼요. 뭐냐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 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서요,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봐봐요. x 더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마이너스 3z 전체의 제곱.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 모양과 같아져 버렸잖아요.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고, 요게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대로 해볼게요. A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은 4Y의 제곱이고, C의 제곱이니까 9Z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더하기 2배의 AB죠.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XY, 다음에 더하기 BC, 이걸 곱하면은 6YZ가 되죠. C에 이걸 곱하면은 마이너스 3XZ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9Z의 제곱은 마이너스 분배곱치 하나, 둘, 셋, 마이너스 4XY 더하기 12Y의 Z 마이너스 6XZ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예요. 우리가 4개의 항을 전개하는 건 따로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전개하는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개를 일일이 하나하나 시간만 많으면 다 전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칠 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하면서 빨리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런 걸로 바꾸어도 무관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 뭉탱이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얘를 한 뭉탱이 X로 보고 전개해 나가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 2배, 그 다음에 요랑 곱하죠. D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제곱. 요까지 이해가 오죠. 이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개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 전개하는 거는 앞에서 선생님하고 요거 했었죠? 그대로 적으면 돼요.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하나하나씩 다 전개해야 되겠죠? 그럼 몇 AD? 2배의 AD. 여도 DA, 여도 DA. 2배의 DB. 2배의 CD. 더하기 D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는 요거 전개하면 되죠?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곱셈 공식 활용하는 부분에서 요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건 이제 하나 암기를 꼭 해두세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에 B의 세제곱에 3 A 제곱에 B 3A B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에 b 더하기 3a b 제곱.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요걸 암기를 해야 돼요. 요런 형태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얘네 둘이 전개하고 다음에 얘 전개하고 다음에 얘 전개해서 해도 돼요. 시간만 많으면. 그런데 우리 눈에 곱셈 공식 형태에 익숙한 것이 눈에 들어오면 좋아요. 얘네 둘이를 딱 보니까 이렇게 묶고 얘를 묶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곱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이런 형태는 딱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형태일까요? 선생님 적어볼게요. 이 형태예요. 네모 더하기 세모가 네모 제곱, 네모 세모, 세모의 제곱. 요런 형태라는 거. 또 하나는 요게 뭐냐면 네모 세제곱 더하기 세모 세제곱. 또 하나 있죠. 네모 빼기 세모는 네모 제곱 더하기 네모 세모, 세모의 제곱. 얘는 네모 세제곱 빼기 세모 세제곱. 요런 형태예요. 얘가 그런 형태의 모양임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요거부터 계산을 해버리면 네모가 x에 해당하고 세모가 1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네모의 제곱이고 네모 곱하기 세모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1의 제곱이니까 이 형태와 동일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하면은 x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요 문제도 봐요. 요 문제는 요 형태죠. 네모 빼기 세모니까 네모가 x에 해당하고 세모가 2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네모의 제곱이고 둘이 곱했는 거고 그 다음 세모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은 x 세제곱에 2의 세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x 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8이니까 답은 2x 세제곱 빼기 미안해. 곱하기인데 착각을 했네. x 세제곱 더하기 1 x 세제곱 빼기 8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전개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x의 6제곱에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x 세제곱에 빼기 8이잖아요. 그러므로 x의 6제곱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빼기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공식은 꼭 암기를 해두세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다음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또 보니까 앞서 우리가 고려했던 네모 빼기 세모에 네모 제곱 더하기 네모 세모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세모 제곱한 거랑 모양이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요거 이해가 오시죠? 자, 다음에 a의 6제곱 더하기 a 세제곱에 b 세제곱에 b 6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네모 빼기 세모, 네모 제곱 더하기 네모 세모 곱하기 더하기 세모의 제곱과 같은 모양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네모예요. 또 요게 세모예요. 맞죠? 그러면 동일하죠. 그러니까 네모의 제곱, 요거는 네모 곱하기 세모, 요거는 세모의 전체 제곱과 같은 모양임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적공식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깔끔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b 세제곱 a 6제곱 a 세제곱에 b 세제곱에 b 6제곱이죠. 그러면은 네모 세제곱 빼기 세모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의 세제곱 b 세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의 9제곱 b의 9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예요. 자, A, B, C 각각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이제 1번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주어진 다항식을 먼저 대입을 해서 풀 것인지 아니면은 이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나서 대입을 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가 문제에 맞는지는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터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간단히 한 후에 대입을 하는 게 더 문제를 푸는데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해볼게요. 쌤이 2a 빼기 b 그러면 요거는 전개할 수가 있겠죠. 분배 법칙. 그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c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더하기 20 빼기 4b 요렇게 되죠. 그러면 2a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b 또 분배 법칙 마이너스 b 플러스 3a 마이너스 3c 더하기 20 빼기 4b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요한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몇 a? 5a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3c 더하기 2c는 마이너스 c가 되죠. 요걸 간단하게 하게 되면 5배의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다시요. 먼저 바로 대입할 것인지 아니면 요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한 후에 대입을 할 것인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간단하게 됐으니까 이제 요 a와 b와 c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해볼게요. 5배에 a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x 더하기 1 다음에 빼기 b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1 다음에 빼기 c 요까지 따라오겠죠? 그러면 요걸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과 x제곱이 없어지고 얘는 4x 더하기 2가 되죠.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5배의 4x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1이 돼요. 요거 정리할게요. 얼마예요? 20x 더하기 10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적으면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2x 더하기 얼마가 돼요? 9가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앞서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요 각각을 대입해서 간단히 할 것인지 아니면 요거를 간단히 하고 나서 대입을 할 것인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근데 A가 아까 전에 이제
각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이걸 간단하게 좀 하고 나서 대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공통이 뭐예요? A가 있죠. A로 묶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B 빼기 C가 되죠.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A는 그대로 두고 B에서 C를 뭐 할 수 있어요? 뺄 수가 있죠. 선생님 적어볼게요. 그럼 A가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나오죠? 그 다음에 B는 X제곱에서 2X 빼기 1 빼기 C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B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의 제곱.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1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요래 되죠. 그러면 얘랑 사라지고 또 얘도 사라지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놈 두 놈을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땡겨요. 곱할 때는 이제 자리 바꾸더라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돼요.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1의 제곱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 분배법칙 되죠. 하나, 둘, 셋 요렇게. 다음에 이제 요걸 전개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 가운데 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선생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BC, CA가 되어 볼 수 있어요. 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부호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만들면 돼요. 선생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할 수 있어요. X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러면 이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 더하기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또 그 다음 거 제곱이죠. 얘를 제곱하면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몇 제곱 적어볼게요. x제곱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그 다음 이거 계산할게요. 2배에 자, 얘랑 얘랑 곱하죠.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럼 x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그다음 요거랑 요거랑 곱해요.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c에 얘랑 얘랑 곱하죠.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이 곱셈 공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더하기 이건 x 얘네 둘이 곱할 수 있죠. 자 요거 보면은 지수법칙 가운데 a의 m에는 a의 n 곱하기 n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x의 4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를 2번 곱하게 되면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4x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숫자끼리 곱하면 4가 되고 x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은 두 번 곱하니까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요까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에 요걸 정리하면은 2배의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얘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여기서 보면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볼게. 얘랑 얘랑 동료항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다음에 얘 보게 되면 4차니까 제일 큰 게 앞으로 올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더하기 2x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분배 법칙하면은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2x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차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다음에 3차식 여기가 적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차식은 동요항끼리니까 요거 사라지겠죠. 그리고 요 1차식도 이렇게 둘이가 뭐 할까요? 동요항이니까 사라질 거예요. 빼기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하나 동요항은 뭐가 동요항이죠? 정의가 문자와 차수와 같을 경우에 동요항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2번 문제예요. 자, 요 문제 하나 좀 눈여겨보세요. 학교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무작정 이걸 전개한다면은 되게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차만 끄집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여기 제곱이니까 1 빼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1 빼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곱이라는 게.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에서 1하고 이쪽 애들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1이고 마이너스 2x 3x 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4차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2x하고 여기서 보면은 뭘 곱하면 4차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3차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곱하는 거예요. 다음에 요 2차를 또 이쪽에서 뭘 곱하면 돼요? 똑같은 2차끼리 곱하면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요 3차는 요 1차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뭐예요? 혹시 개수라는 거는 이제 요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상수값을 개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가 나와요? 상수. 이해가 되죠? 그럼 쌤이 요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4x 3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8의 x에 4, 4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3x제곱과 요 곱해버리면 9x에 4제곱 나오죠. 다음에 얘랑 곱해버리면 8x에 4제곱이 나오죠. 그러므로 답은 25x의 4제곱인데 뭘 구하라 했어요?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개수는 얼마가 돼? 25가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3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먼 옛날 6차 교육 과정 때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예요. 먼 옛날이에요. 아주 먼 옛날. 근데 눈여겨보아야 될 게, 이제 이 문제를 다 전기해서 계산을 한다면은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다시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간파해야 돼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뭐한다?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여기는 여도 세제곱이고 여기도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여기에서 세제곱을 구하고 여기에서도 뭐하라?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개수를 구하라는 게.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요거 나중에 생각하고. 그럼 1 더하기 x 제곱 x 세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1 더하기 x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4제곱 1 더하기 x x의 제곱 x 세제곱에 x의 4제곱 나왔죠? 그러면 잘 볼게요. x 세제곱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 1인 경우에는 1하고 뭘 곱하면 돼요? 1하고 여기에는 x제곱을 곱하고 여기서 x를 곱하면 되겠죠. 요거 이해가 되죠? x 세제곱을 만들려고 그러면 1하고 다음에 x제곱 다음에 x를 곱해도 돼요. 또는 1하고 x를 곱하고 다음에 x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x제곱이라 그러면 x세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1을 곱하고 다음에 x를 곱해도 돼요. 이해가 되죠? 다음에 x제곱에서 x를 곱하고 다음에 1을 곱하면 x세제곱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x세제곱까지는 1 곱하고 1 곱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시요. x세제곱에서 1 곱하고 다음에 1 곱하면 세제곱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x 4제곱에서 다음에 뭐를 곱하면 될까요?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1 곱하고 1 곱하면 안 되잖아요. 4제곱인데 그 다음에 x를 곱해버리면 차수가 5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4차를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곱해서는 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3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죠? 다시요. 4차에다가 다음에 또 다른 걸 곱하고 또 다른 걸 곱해서는 3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 4차가 나오잖아요. 1 곱하고 1 곱하면. 다음에 이어서 x를 선택해서 곱해버리면 또 5차가 나오고 3차 이하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4차는 3차를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x의 제곱 x 세제곱에 x의 4제곱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봐도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는 3차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문제는 얘랑 얘를 각각 전개해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세제곱의 개수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a라고 놨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개수를 뭐라고 뒀죠? b라고 놨어요. 그러면 같은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그냥 b가 a 같은 게 되겠죠. 답은 얼마예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요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출제자는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일일이 전개하지 말고 출제자의 뭐를 알아낸다? 의도를 알아낸다라는 것. 요거를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4번 문제예요. 자, A 더하기 B가 4고 A, B가 2일 때 A는 B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세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이 조건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A가 B 이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A 빼기 B는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얘네 부호가 뭐라는 거예요?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A가 B 이상이라는 건 B를 왼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A 빼기 B가 0 이상이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겠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유념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을 때 차를 구하라는 건데 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차를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얘가 체크 포인트예요. 네, 제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곱.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A 빼기 B를 찾는 건데, 그럼 A 빼기 B의 제곱은 요 두 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합과 곱이니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얘랑 같으려면 얼마를 빼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AB를 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요 곱셈공식 변형은 잘 나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 더 정리해 줄게요. 그럼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차가 주어질 경우에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몇 AB 더하기 4AB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잘 나와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얼마 하면 될까요? 이거 빼기니까. 얘 나오니까. 그렇죠. 더하기 4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럼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얼마? 4.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수학은 필요할 경우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본래 문제로 돌아와서요. 합이 얼마예요? 4죠. 그럼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답이 8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구하고자 하는 게 A 빼기 B니까, 자,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8인데, 그러면 A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죠. 근데 앞서 조건이 A 빼기 B의 부호가 플러스라 했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루트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이해가 오죠? 다음 2번 문제예요. 자, 보니까 합차 문제죠. 그러니까 얘를 적으면 A하고 B를 각각 구해서 대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걸 풀으라는 거기 때문에 직접 대입하기보다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죠? 그럼 합이 4니까 4 곱하기 차는 루트 8이니까 그럼 이거는 4에다가 곱하기 2 루트 2가 되니까 8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다음 문제 3번이에요. 3번도 자주 나와요. 졸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하나 볼게요. A 빼기 B의 세제곱이 뭐였죠? A 세제곱에 빼기 B의 세제곱에 요거 이해가 오죠? 다음에 마이너스 3AB 여기 뭐 적죠? 제곱이죠. 다음에 더하기 3A의 B제곱 요게 요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볼게요.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AB의 A 빼기 B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세제곱에서 빼기 B 세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만 남기고 얘를 넘길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얘를 여기로 넘겨보면 B의 세제곱에 더하기 3AB A 빼기 B가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얘랑 같은 표현은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 빼기 B의 세제곱에 더하기 3AB A 빼기 B.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수만 대입하면 돼요. A 차가 우리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문제를 보니까 차가 루트 8이었죠? 2루트 2예요. 그럼 똑같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2루트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AB가 아까 전에 AB가 여기 보면은 2였어요. 2 그럼 여기 곱하기 2 차가 2루트 2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2루트 1을 몇 번 곱했어요? 3번 곱했죠? 그러면 8에다가 2루트 2니까 몇 루트 몇 나오죠? 16루트 2가 되죠. 다음에 이거는 6이고 10이니까 12루트 2가 되죠. 답은 28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선생님이 지금 강조했던 곱셈 공식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곱셈 공식 변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줄게요.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그러면 A 세제곱에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 3AB A 더하기 B 된다라는 거.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1-15번 문제예요. 자, 합이 주어지고 또 세제곱의 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Y를 구하고 제곱의 합, 4제곱의 합, 5제곱의 합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XY를 요 주어진 준식 두 개를 이용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얘를 눈여겨 보세요. X 세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앞서 금방 선생님하고 했죠. 세제곱은 빼기 3xy x 더하기 y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다?
1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여기 대입하면 1의 세제곱에 빼기 3, xy니까 1이니까 3xy는 19.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 빼기 3xy가 19니까 마이너스 3xy는 18.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 xy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1이고 또 x 세제곱 y 세제곱이 19인 상태에서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2xy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합이 1이니까 1에다가 곱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더하기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플러스 12가 될 거예요. 얼마예요? 13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3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먼저 2번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2번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연습 문제죠. 근데 4차례 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제곱의 합을 전체 제곱에서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곱에다가 얼마를 빼버리면 돼요. 그렇죠. 빼기 2x 제곱에 y 제곱. 요렇게 하면 얘랑 같은 거잖아요. 요거 이해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a 더하기 b의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2ab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좌우로 넘기면서 자 그러면 자 제곱의 합이 13이니까 13의 제곱이고 빼기 x 제곱의 y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xy의 전체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배의 xy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이었죠? 6의 제곱.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산수계산은. 다음에 x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앞서 x 더하기 y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리고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 구했죠. 요 값을 구했어요. 요게 요 값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x 더하기 y에다가 x의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곱했어요. 그럼 요거 전개해 볼게요. 그럼 x의 5제곱 더하기 x의 y의 4제곱 더하기 y의 x의 4제곱 y의 5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그럼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에 얘네 둘의 공통이 뭐예요? 그렇죠. xy예요. xy에다가 요걸 먼저 적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가 오나요? 그러면 x 5제곱과 y 5제곱만 남기고 넘겨버리면 x 더하기 y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빼기 xy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x 더하기 y 값은 우리가 아까 전에 알았죠. 그 다음 요거 계산 산수 계산하면은 이제 네모 나올 거예요. 또 xy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이었죠. 그 다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니까 19가 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전에 네모 칠한 부분 여러분이 산수 계산해서 나오면 될 거예요. 이해가 오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중요한 거는 필요할 때 곱셈 공식을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암기가 필요해요. 활용하는 건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16번 문제예요. 자, 4개의 식이 주어져 있어요. a 더하기 b는 4, a, b는 3,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x, y는 1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자, m은 ax 더하기 by, n은 bx 더하기 ay일 때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을 뭐하라? 구하여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을 우리가 앞서 했죠. 이거 많이 했어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건 우리가 꼭 암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그럼 m 더하기 n의 세제곱은 m 더하기 n의 세제곱에 빼기 3의 mn m 더하기 n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m 더하기 n과 m 곱하기 n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m은 ax 더하기 by고 n은 bx 더하기 ay가 돼요. 그럼 먼저 합부터 표현해버리면 m 더하기 n은 ax 더하기 by, bx 더하기 ay가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ax 더하기 bx, by 더하기 ay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로 묶으면 a 더하기 b의 x가 될 거고 y로 묶으면 a 더하기 b의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통으로 a 더하기 b를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합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y 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그 다음에 곱이에요. mn. 그럼 얘네 둘이를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mn은 ax 더하기 by, bx 더하기 ay를 서로 뭐 하라?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곱해볼게요. 그러면 ab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xy 더하기 b제곱의 xy 더하기 ab y의 제곱.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다음 보면은 이제 동량끼리 묶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묶어낼 수 있겠죠. ab로 묶어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요. 더하기 얘는 xy끼리 묶어낼 수 있으니까 xy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그러면 앞서 문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곱의 합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또 곱셈공식 변형을 해야 돼요. 연달아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b x제곱 y제곱은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다가 2xy를 곱해요. 더하기 xy는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2ab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요게 요거고 요거. 그러면 이제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식을 정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합이 여기서 4예요. 4. 그럼 4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2가 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 더하기 n은 얼마다? 마이너스 1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2 전체에 세제곱하면 되죠.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곱이에요. mn 곱이니까 mn 곱은 ab가 여기서 얘가 3이 돼요. 합은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2배의 xy가 1이니까 되죠? 더하기 xy 곱이 1이에요. 1. 그 다음에 합이 4의 제곱. 그 다음에 ab는 빼기 3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올 거예요. 그러면 3배의 9 빼기 2 더하기 16 빼기 6. 그러면 요거 7이죠? 21 더하기 얼마 나와요? 10, 30. 여기까지 이해가 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선생님이 적어 볼게요.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은 m 더하기 n의 세제곱에 빼기 3배의 m은 m 더하기 n이에요. 그럼 m 더하기 n이 아까지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12의 세제곱이고 mn이 31이에요. 빼기 3 곱하기 31에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산수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1-17번 문제예요. 자, AB가 4고요. 그 다음에 2A 빼기 1, 2B 빼기 1을 곱했을 때 5가 나왔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준식을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준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얘를 잠깐 바꾸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로. 그런데 곱은 나와 있는데 제곱의 합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곱의 합의 힌트를 어디에서 얻으라는 걸까요? 자, 요 준식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전개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개하면은 4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은 얼마예요? 5가 돼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4ab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이거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근데 ab가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잖아요. 계산하면은 16 ab 4 대입했어요. 2배의 a 더하기 b 빼기 4가 돼. 요거 12잖아요.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b는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a 더하기 b는 12가 되죠. 12에요. 그럼 a 더하기 b가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게 a 더하기 b가 얼마다? 6이다. 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식을 활용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요걸 풀어볼 거예요. 이제 제곱의 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다가 얼마를 빼면 돼요? 마이너스 2ab를 빼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게 준식이 곱과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더하기 ab. 그러므로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a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6의 제곱 빼기 ab.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32에서 4 빼면 되겠죠? 계산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x 더하기 y가 7이고 xy가 3일 때 2x 빼기 y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xy를 직접 구하는 거는 힘들어요. 맞죠? x와 y를 각각 구하는 게. 그러면 얘와 얘를 보니까
곱셈 공식을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2x 빼기 y의 전체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이게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를 더해주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2x 더하기 y 같은 경우에는 4x의 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2ab니까 4xy 더하기 y 제곱이잖아요. 다음 요거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네 둘이가 같으려면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8 xy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는 거예요. 이해가 올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2x 빼기 y잖아요. 2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7의 제곱이죠. 2x 빼기 y는 모르니까 둘 거고 더하기 8 곱하기 xy가 3이니까 얼마일까요? 24가 되겠죠. 그러면 2x 빼기 y 제곱만 넘겨버리면 49 빼기 얼마가 될까요? 24가 되죠. 그러므로 2x 빼기 y의 전체 제곱은 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2x 빼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2x 빼기 y 부호를 모르니까 두 개 다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암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1-18번 문제예요. 반지름이 8cm이고 사분은 OAB 이 내부의 넓이가 18제곱cm인 직사각형 OCD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분원이 원을 4등분 했을 때 이 한 등분을 말하는 게 사분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분원 안에 내접해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8제곱cm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세 선분 AC, CE, EB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C, CE, EB 요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식을 써서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길이가 얼마다? 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도 얼마일까요? 요거 8이겠죠? 다음에 OAB 내부의 직사각형의 넓이 요게 얼마란 말이에요? 18제곱cm라 그랬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길이를 우리가 그냥 x라 놓고 요 길이를 뭘로 둘까요? y라 둘 수 있겠죠? 요거 이해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대각선이잖아요. 직사각형에서.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반지름 8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는 같으니까 요 길이가 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하고 숫자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AC 길이, EB 길이도 구해야 되니까 얘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CD 길이가 Y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EO 길이도 Y니까 BE 길이는 8 빼기 Y라고 넣어도 되겠죠? 요 길이가 Y니까 8에서 Y 빼버리면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CA 길이도 요 OA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8 빼기 X라고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어요.
이제 얘를 나타내 볼게요. A, 3분의 AC, C, 2B는 AC가 8 빼기 X 더하기 2C가 8, 2B가 8 빼기 Y잖아요. 그러므로 다 더하면은 24에서 빼기 X 더하기 Y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아까 전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18제곱cm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이 말은 XY가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요. 또 하나의 식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어떤 식을요? 여기 보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직각사각형에서 일명 국민공식이라고 하죠. 얘가 A이고 얘가 B일 때 B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8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오시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합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전체 제곱에 빼기 2XY랑 같은 거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가 64고 X 더하기 Y제곱은 그대로 두고 XY가 18이기 때문에 빼기 36이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길이의 합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X 더하기 Y가 1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24 빼기 X 더하기 Y는 24 빼기 10이므로 14가 답이 된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19번. 자, 대각선의 길이가 14cm이고 각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88cm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도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곱셈 공식 활용이에요. 그런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지금 직육면체 하나 그려 볼게요. 직육면체를 그려 보면 이런 거 그리는 것도 귀찮게 여기지 말고요. 여러 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서 이제 자꾸 써보고 계산하다 보면은 수학 실력이 늘어나요. 자, 보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이 아니에요. 공간상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에요. 아시겠죠? 요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에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14cm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8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지수로 둬야 될 것. 그러니까 최대한 미지수는 작게 둬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A라 둘게요, 선생님이. 맞죠? 다음에 세로는 B라 둘게요. 높이는 C라 둘게요. 그러면 최소한 3개는 미지수로 놔야 되겠죠. 그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A라는 애가 총 몇 개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지요. 그 다음에 C도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B도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8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은 이게 직각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요 길이는 A와 B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요. 그 다음 요 길이가 C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직각삼각형이 되니까요. 요 길이를 A와 B와 C로 표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4의 제곱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에 더하기 C제곱과 같죠. 요거 이해가 오죠. 그러므로 14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라는 것. 요렇게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요, 여러분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하나 암기를 해두세요. 이 과정을 할 때마다 반복하지 말고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지면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라는 것. 요거 하나 암기를 꼭 해두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보세요. 직육면이니까 면이 6개예요. 그 6개의 면의 합이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총 몇 개예요?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BC가 요 면하고 요 면이니까 2개 있죠. 다음에 CA 요 면과 요 뒷면 2개 있죠. 그러니까 건널비는 2배의 AB, BC, CA가 된다라는 거.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개의 식을 통해서 얘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배웠던 것 가운데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2의 제곱이고 여기 20이잖아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요거는 14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2배의 AB, BC, CA가 됨을 볼 수가 있어요. 22의 제곱이 얼마일까요? 484죠.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14의 제곱은요, 196이에요. 2배의 AB 더하기 BC, CA가 돼요. 그러면 484에서 196 빼버리면 얘가 넘어가면 얼마죠? 그렇죠. 288이 돼요. 2배의 AB, BC, C. 그 값이 얼마다라는 게 답이 나왔어요. 288이에요.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일단은 다항식과 관련된 곱셈 정리를 활용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곱셈 공식은 경우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걸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한 5번만 써보면 여러분들 빨리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써보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단원 연습 문제에서 또 찾아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